함수의 극한 시작해 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래프 위에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갈 때 요런 하나의 어떤 미세한 점 있죠. 요런 한 점에서 이 그래프가 과연 이렇게 이어져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엄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이쪽 그래프하고 이쪽 그래프가 요 점에서 일단 만나게 되면 극한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0에 대해서는 0이라는 x 이퀄 0이라는 위치에서 보면 이 그래프는 완전하게 이렇게 끊어져 있죠.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x가 1일 때 왼쪽과 오른쪽은 만납니다. 그죠? 이런 점에서는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x가 3으로 점점점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 3이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수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3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수 방향에서 3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양수 방향에서 3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음수 방향에서 3으로 점점점 다가갈 때 이 함수 값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이 값이 점점점점점 3으로 갑니다. 3으로 가요. 뭐 예를 들면 2점 여기 아래쪽이니까 2.8, 2.85, 2.9, 2.95, 2.99 이렇게 점점점 다가가면 그때 이 y값, 함수값은 점점점 올라옵니다. 그죠? 점점점 올라오는데 3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함수값은 점점점 어디로 가느냐면 2로 다가가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개념에서는 3으로 확 가지는 않습니다. 3이 되지는 않아요. 3으로 다가갈 때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으로 다가갈 때 이 함수값은 점점점 2로 가게 돼요. 그걸 이쪽에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2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x가 3으로 간다. 3으로 가는데 방향이 두 쪽이니까 음수 쪽에서 올 때는 요 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3과는 다릅니다. 3으로 오는데 음수 방향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값은 어떻게 되느냐? 함수값은 점점 2로 다가가게 되죠. 그런데 이 경우도 보면 이 y축에서는 위가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음수 방향에서 점점점 2로 다가간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접근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접근한다. 양수 방향에서 접근하니까 x가 3으로 접근하는데 이번에는 양수 방향에서 접근한다. 그랬을 때 fx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3.2, 3.15, 3.1, 3.09, 3.08, 3.07 그죠? 점점 해서 3으로 다가가게 되면 함수값은 점점 내려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역시나 3을 넘어갈 수가 없고 3이 될 수도 없어요. 3으로 점점 다가가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점점 어디로 오느냐면 2로 다가오게 되죠. 이거는 양수 쪽에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2로 온다. 2로 오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쪽에서 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을 수학기호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리미트 x가 3의 왼쪽에서 올 때 이 fx는 2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화살표로 이렇게 다가갈 때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부호를 뒤에다 붙여갖고 표시를 하는데 그냥 극한을 조사할 때는 x가 3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fx는 2로 간다. 이렇게만 쓰기 때문에 뒤쪽에 방향을 잘 표시를 안 해요. 의미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은 같은 표현이에요. 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본다면 리미트 x가 3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fx는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요렇게 오는 요 왼쪽에서 음수 방향에서 오는 게 이제 왼쪽이니까요. 그죠? 요것을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좌극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올 때 요 극한을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좌극한 값이 존재하고, 이건 실수값이어야 됩니다. 이게 뭐 무한대로 가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수렴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실수값으로 이게 값으로 잡힐 때, 이때 이 좌극한은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극한도 같은 값으로 2로 수렴을 하고, 이 두 개가 수렴하고 그 값이 서로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는 2다. 즉 fx는 x가 3으로 갈 때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많이 좀 낯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읽어서 좀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2다 이러면 fx는 x 이퀄 3에서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렴한다 영어로는 fx가 converge 한다. converges to 2입니다. 그죠? when x equal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converge 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렴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발산한다. 영어로는 diverge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발산,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다 발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릴 때가 많지가 않네. 그림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좌표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x가 0의 왼쪽에서 다가올 때 함수값은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0에 아주 바짝 붙게 되면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극한으로 봤을 때 리미트 이게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x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이 함수는 무한대로 가요. 무한히 커지죠. 이 무한대라는 것은 값이 아닙니다. 요거는 커지는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가야 수렴이라고 하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수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발산이 되겠죠. 뭐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x가 0으로 다가올 때 이번엔 오른쪽에서 올 때 그죠? 뭐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플러스 쪽에서 올 때 fx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때도 당연히 발산이에요. 이게 어떤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이 아니면 다 발산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실수값으로 가는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음수 쪽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좌극한. 근데 이 좌극한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3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좌극한은 요 2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입니다. x가 3의 왼쪽으로 올 때 fx의 좌극한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값에 대한 의미예요. 우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자꾸 화살표로 이렇게 X축에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노란색 있죠. 이렇게 2로 다가가는 요게 바로 좌극한입니다. 좌극한.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여기서는 이제 이쪽에서 접근하니까 그런 거고요. 이게 만약에 위로 볼록인 경우라면 둘 다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서는 우극한이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그 점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그 0을 중심으로 봤을 때 0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즉 음수 쪽에서 접근할 때 위에다 쓸까요? 자,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음수 방향에서 0으로 접근할 때 이 함수값은 그죠? 이 함수값은 여기죠. 여기 함수값은 점점 마이너스 1로 간다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거를 나중에 저쪽 뒤에 가면 좀 혼동할 수 있는데요. 요거 이제 기호로, 요 화살표 기호로 쓰게 되면 x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fx는 아까는 fx는 2로 간다. 그죠? 음수 방향에서 양수 방향에서 그죠? 2로 간다 이렇게 표시했지만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1로 갈 게 없어요. 그냥 값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냥 마이너스 1이 돼버립니다.
뚜렷하게 이렇게만 쓰면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만 쓰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건 2로 가는 거고, 이건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할 때는 이렇게 되면 구분이 됩니다. 자, 또 한번 x가 그러면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그죠? 이쪽에서 접근할 때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은 그냥 다 1이에요. 그죠? 이때 fx는 그냥 1입니다. 요것도 화살표로 쓴다면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fx의 값은 1입니다. 이건 1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우극한은 1입니다. 그죠? 이게 좌극한이고요. 좌극한, 이게 우극한이에요. 그래서 이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우극한 값은 1입니다. x가 0으로 올 때. 자, 이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따로따로 존재는 하는데 그게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자,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좌극한이 존재하고, 그죠? 리미트 x가 어떤 a라는 값의 왼쪽에서 올 때 이 fx의 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올 때, a의 오른쪽에서 올 때 이 fx의 값도 존재하고, 그죠? 이 두 값이 서로 같을 때, 그러면 우리는 x가 a로 올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다 또는 베타다. 이건 같겠죠. 같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fx는 x 이퀄 a에서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게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게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둘 다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는 하는데 같지 않거나 그죠? 이런 나머지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학교 시험 문제나 수능에 어디로 발산하느냐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로 발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발산한다.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발산할 수도 있고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발산할 수도 있고요. 둘이 존재는 하는데 같지 않아서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은 발산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수렴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이 좀 정립이 됐다면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이 개념하고 이 용어, 또 새로 나온 용어들에 좀 많이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가는 말로 이 리미트를 쓸 때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로그랑 마찬가지로 이 앞에 수가 이렇게 붙게 되면 11, ln, 앞에 이제 11이라든가 어떤 수가 붙게 됐을 때 나중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고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필기체로 리미트를 표현한다고 해도 이게 LI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쓴다고 해도 이렇게 평평해지지는 않아요. 멋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필기체 쓰듯이 이렇게 LIM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극한값을 조사하라. 자, 이런 문제들에서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20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경 쪽, 어문 경상 쪽 학생들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쉬워요. 근데 그러려면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려보시고 또 나중에 답하고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넣어보고 이렇게 안 해봐도 됩니다.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이 한번 보신다면은, 자, 이 그래프는 절대값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x가 0보다 클 때, 그때는 절대값 x가 x랑 같기 때문에 이건 x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x제곱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전체가 마이너스 x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됩니다. 이 전체 모양은 꼭 3차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요건 2차 함수의 그래프, 여기도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0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좌극한과 우극한을 살펴보면 좌극한은 왼쪽에서 접근하는 음수 쪽에서 접근하는 거라 그랬죠. 이쪽으로 접근할 때 함수 값은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극한 값은 0이 될 거예요. 좌극한 값은. 그 다음에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이쪽에서 접근하게 되면 함수 값은 점점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0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이 0이고 우극한도 0이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은 0이 돼요. 그죠? 자, 한번 이걸 써본다면은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fx가 0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fx도 마찬가지로 0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근해 들어가려면 절대값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음수 쪽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 x는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x가 0으로 올 거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x가 0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그때는 아무리 그래도 x가 양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x제곱이 되고요. x가 0으로 오기 때문에 이 값도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다. 자, 이 경우는 절대값이 2에서 x 이퀄 2에서 일단 절대값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면 이거는 그냥 x-2예요. 그러면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요 분모가 마이너스 x-2예요. 그러니까 지워지긴 하는데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것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는 x 이퀄 2를 경계로 해서 달라집니다.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여기를 경계로 달라지고요.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클 때는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1이에요. 이렇게 생긴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2에서는 정의가 안 돼요. 그죠? 함수값은 정의가 안 됩니다.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도 좌극한을 보시면 2의 음수 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 함수값은 전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좌극한을 우리가 써본다면 리미트 x가 2의 음수 쪽에서 올 때 이 fx의 극한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는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0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함수값이 점점 0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도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x가 2의 오른쪽에서 올 때 fx인데 이 값은 1입니다. 그죠? 그냥 다 1이죠. 그래서 좌극한이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1. 우극한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1이죠. 근데 이 둘이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므로 fx는 극한이 x 이퀄 2에서 요 함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x 이퀄 2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수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프로 보면 자, 이게 x분의 1 그래프니까 x분의 1 그래프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그려지는 x분의 1 그래프겠죠. 자, 이게 y는 x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x가 0으로 오는데 양수 쪽에서 온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온답니다. 그러면 함수값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0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죠? 아주 0에 근접했다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위쪽으로, 즉 무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수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발산입니다. 어떤 실수값으로 가지 않으면 다 발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0의 왼쪽에서 올 때 0으로 오는데 왼쪽에서 온다는 얘기죠. 자, 이쪽에서 음수 쪽에서 접근할 때 함수값은 이번엔 점점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계속 더 내려가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x가 무한히 커진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무한히 커진대요. 그러면 함수값은 점점 내려오겠죠. 그죠? 그렇지만 x축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y에서 보면, y축 위에서 보면 함수값이 점점 내려가는데 x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값의 극한값, 계속 갈 때 넘을 수 없는 이 벽은 0이죠. 이 x는 0, 그러니까 y는 0이죠. 이 라인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은 제로가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양수 쪽에서 보니까 플러스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극한에서는 리미트로 표시할 때는 굳이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수 쪽에서 올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이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함수값도 점점 이제 올라오는데 마찬가지로 x축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y축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점점 올라오니까 따라서 함수값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점점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요. 이때도 0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는 음수값이죠. 역시 이건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1이네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고요. fx의 그래프가 0하고 2 사이에서 오른쪽 그린 것 같답니다. 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의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요 얘기를 먼저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자, 요렇게 어떤 함수가 요런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따로 나올 건데요. 요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불러요. 이름도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에 대응하는 것은 우함수입니다. 우함수고요. 형태는 f의 마이너스 x가 fx일 때, 즉 이 안에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우함수 기함수를 이제 정의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적분 쪽 가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이 용어 자체가 기함수하고 우함수라는 말이 그 우리말하고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우리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영어로 된 그 개념을 그 일본식 한자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예요. 쉽게 보면 이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짝수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이걸 이분 펑션이라고 불러요. 짝수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기함수는 반대로 어드 펑션이라고 하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걸 이제 한글로 바꾸면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한글이 아니고 사실은 한자겠죠, 그죠? 일본식 한자라서 특히나 이렇습니다. 자, 이분은 짝수고요. 어드는 홀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짝수함수들 있죠. y는 x제곱이라든가 y는 x 4제곱이라든가 y는 x 6제곱과 같이 이렇게 다항함수들 중에 짝수인 함수들이 이제 우함수의 대표예요. 근데 이 함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프 자체가 y축에 대칭되어 있다는 겁니다. y축에 대칭되어 있는 함수다. 이런 것이 이제 우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요 x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은 어떤 함수에다가 x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는 이게 이제 y축 대칭이죠. 근데 y축 대칭을 했는데 원래 함수랑 똑같다. 즉 y축 대칭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이 함수 자체가 y축에 대칭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y축으로 이렇게 대칭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같은 함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 우함수 기함수 성질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미 영상에 한번 이렇게 해놨어요. 재생 목록에서 포비수학에 들어가 보시면 우함수 기함수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과 학생들은 한 번쯤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함수라고 하는 건 어드 펑션이라니까 요거는 또 당연히 이제 홀수 함수들이겠죠. 요렇게 3제곱이라든가 5제곱이라든가 이런 함수들이에요. y는 x는 뭐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거 아실 거고요. 3제곱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5제곱도 모양 같아요. 이렇게 개형만 약간 달라지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원점 대칭형이라는 얘기예요. 원점 대칭, 원점에 대칭되어 있는 그래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Y축 대칭을 했는데 이게 X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을 했는데 X축 대칭한 것과 같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Y축으로 대칭을 한 거랑 X축으로 대칭을 한 게 언제나 같더라. 이거는 이제 기함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동영상을 선생님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생 목록이 아마 포비수학 쪽에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울게요. 함수, 기함수에 대한 부분은 이게 기함수라는 것만 여러분이 좀 보고 기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점 대칭이면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형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는 0에서 2까지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직접 그려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완성하라 뭐 이런 얘기니까 그죠? 완성하지 뭐 그러면. 자,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원점 대칭돼야 되니까 요 4, 4분면에 있는 부분은 이제 2, 4분면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점은 지금 비어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이게 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1, 4분면에 있는 점은 여기 3, 4분면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요런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일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수다라는 걸 그냥 가르쳐 주면 되지, 그죠?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여기 이제 뒤에 기함수 개념이 나오면서 중요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앞에서 미리 살짝 이렇게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이 fx가 마이너스 1로 온답니다. 마이너스 1이 여기에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오느냐? 양수 쪽에서 온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지금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쪽과 이쪽이 만나 있는데 오른쪽에서 올 때는 어느 함수를 타고 가야 되나요? 이걸 타야 되나요? 이걸 타야 되나요? 자, 이게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올 때는 이쪽이랑 관련이 없죠. 이쪽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접근할 때 함수값은 여기서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 보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요거죠. 바로 요 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자, 얘는 1로 간다. 이런 얘기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x가 마이너스 1의 우측에서 올 때 fx는 1로 가는데 어느 쪽에서 간다? 음수 방향, 이쪽 음수 방향. y축은 위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음수 방향에서 1로 간다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리미트로 표현할 때는 이 방향은 잡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요건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엔 2로 간답니다. 여기 2로 가는데 어느 쪽에서 오는데 음수 방향에서 온대요. 이쪽에서 이렇게 온답니다. 이렇게 오면 이거는 이쪽이 그림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값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2의 음수 방향에서 올 때 함수값은 여전히 이렇게 2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2로 가게 되고 이것도 엄밀하게 써본다면 x가 2의 왼쪽에서 올 때 fx는 2로 간다. 근데 2로 가는데 음수 방향에서, 그죠? 음수 방향에서 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리미트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1로 가고 얘는 2로 가니까 그 합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다룰 건데요. 여기 성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상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극한에서. 이 상수는 앞으로 나가도 된다. 즉 리미트가 이 안으로 fx에 적용될 때는 k하고는 무관하다.
자, K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리미트는 자유롭게 분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복부호 동순이라는 건 이게 플러스일 때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일 때 이게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해서도 리미트는 자유롭습니다. 곱하기에 대해서도 리미트는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에 대해서도 리미트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분모가 0 되는 경우는 제외겠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 성립하는 기본 조건은 둘 다 뭐 할 때? 둘 다 수렴할 때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참거짓 맞느냐 틀리느냐 맞는 걸 모두 골라라 뭐 이런 합답형의 문제들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요런 조건들의 이 1, 2, 3, 4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기본 조건에 해당되는 둘 다 수렴할 때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할 때만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요 x가 a로 갈 때 발산한다고 하면 애초에 분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상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이 개념은 요 다음 단원에 해당되는 연속 단원에서 배울 거라서 조금 하긴 힘들어요.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그렇지만 나중을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 본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속의 gx 이렇게 합성함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f를 뚫고 리미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요게 성립하는 경우가 언제냐, 요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합성함수를 뚫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 바깥에 있는 함수 있죠. 이 f가 연속일 때입니다. 연속이라는 조건 하에서. 연속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리미트가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연속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 극한의 개념은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기만 하면 돼요. 굳이 함수값이 없다고 하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이 x = a에서 만나기만 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일치하면서 극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함수값하고는 무관해요. 함수값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극한값은 이 값이 극한값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함수값은, 그러니까 극한은 이런 개념인데, 연속은 이제 극한이 존재하면서, x = a에서 극한이 존재하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면서, 그게 함수값하고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돼요? 만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이번에는 이어져야 한다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continuous고요. continuous고요. continuous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속, 이어져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는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끊어져 있지 않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이 끊어져 있을 때는 연속이 아니고 극한이 존재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어져 있을 때는 연속인 개념이 됩니다. 자, 이게 좀 더 강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거는 다음 단원에 또 다룰 거니까 지금은 그냥 만나는 거에다가 만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극한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값 구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극한값 구하기. 자, 극한값 구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극한값 구하기는 그래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매번 그래프는 그릴 수 없으니까 요런 함수들은 뭐 요런 거는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야 여러분이 그릴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 못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극한값 구하기를 하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극한값 구하기는 일단 뭐 자명한 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말이 좀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자명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누가 봐도 또가 항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석에서는 기본극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기본극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넣어보란 얘기예요. x에다가 2를. 자, 넣어봐 이렇게. 그러면 x가 2를 집어넣으니까 이거 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6이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자명한 극한 또는 기본극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x가 2로 간대요. 넣어봐. 그랬더니 이 3이 6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이거 7이잖아요. 이건 자명하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죠? 여기서 자명하다는 건 뭐 수학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죠? 누가 봐도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x가 2로 간다. 그럼 제곱은 어디로 갈 거냐? 당연히 2의 제곱 4로 가겠죠. 그죠? 이런 걸 자명한 극한이라고 하고요. 기본 극한이라고 합니다. x가 2로 간대요. 그러면 분모는 7로 가겠죠. 분모는 7로 가게 되고요. 분자는 4로 갑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자명한 극한, 기본 극한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극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또 이름이 이상해지네.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근데 이 부정형이라는 말은 아니 불자에다가 정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갈지 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밑에 나오겠지만 이런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요. 분모가 x-2고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x에다 2를 이렇게 넣어봤더니 문제가 됩니다. 이게 2 빼기 2에 2의 제곱 빼기 4가 돼요. 뭐 어쩌라고 이걸.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부정형.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이 부분은 지우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x가 2로 가면 분모는 작아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왼쪽에서 오냐 오른쪽에서 오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작아져요. 0으로 갑니다. 그죠? x가 2로 가면 0으로 가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x가 2로 가게 되면 2의 제곱이 4니까 4 빼기 4니까 얘도 0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이 0은요. 이 표현 자체는 숫자 0이 아닙니다. 이게 숫자 0이 아니고요. 숫자 0이 아니고 무한대의 반대말이에요. 자, 0으로 간다의 0은 아주 작아져서 사라질 정도로 작아진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거를 무한소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분자 분모가 둘 다 커지는 이런 상태가 있다면 이거의 반대말로 무한소분의 무한소를 이렇게 0분의 0으로 쓰는데 학교나 뭐 선생님들 중에는 응이라고 읽는 분들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0분의 0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한소분의 무한소. 분모와 분자가 둘 다 굉장히 작은 값으로 간다. 거의 0으로 둘 다 수렴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분자 분모가 따로따로 본다면. 그렇지만 여기서는 둘 다 0으로 가면 이게 분모가 0 되니까 불능이잖아요. 그죠? 자, 말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 다룰 거고요. 자, 이런 거 자명하지 않은 극한을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정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지금 이제 극한에서의 문제죠, 사실. 이런 자명한 극한은 그냥 보너스예요. 그죠? 나오면 땡큐인 거고요. 자, 부정형이 뭐뭐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과제들이 됩니다. 자, 여기도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면 0분의 0꼴의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기본 풀이법은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거예요. 여기가 x-2이고 위에가 x-2, x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이게 지워지겠죠. 자, 이게 지워진다는 건 x가 2가 아니어야 지워지는데 x가 2로 간다 해서 x가 2는 아닙니다. x가 2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x가 2가 아니기 때문에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극한으로 봤을 때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와 같고요. 이건 자명한 극한이죠. x가 2로 가면 이 값은 4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다시 나옵니다. 얘기한 김에 요거를 좀 얘기하고 갈래요. 자, 어차피 극한부터는 선생님이 좀 극한 연속 미분 개념까지는 좀 천천히 가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y는 x-2분의 x제곱-4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두 함수는 뭐가 다를까요? 자, 이거 인수분해서 약분하면 얘가 나오니까 같은 걸 수 있어요. 그죠? 모양상으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자, 요런 형태의 표현은요, 똑같은 x 플러스 2예요. 그렇지만, x 이퀄 2에서는 정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x 이퀄 2가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직선이에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x 이퀄 2에서도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적인 차이는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렇지만 2에서 함수값을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긴 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요. 얘는 x 이퀄 2에서도 정의가 되기 때문에 메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이퀄 2에서의 극한을 생각해 봤을 때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어차피 만났기 때문에 극한은 둘 다 위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값에서 만나게 되고 이 위치가 4라는 얘기죠. 자, 얘는 어차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이 값은 서로 만나게 되고 그 극한 값은 4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거와 이것은 둘 다 x 이퀄 2에서 그래프가 서로 만나게 되고요. 그 만나는 점의 이 함수값은 4입니다. 그래서 극한은 얘나 똑같아요.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올 거고요. 지금은 자명한 극한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보기 문제까지만 하고 요 대소관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역시 자명한 극한이죠. x가 1로 가면 요거는 루트 4로 가게 되니까 극한값은 2가 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고 했는데 이러면 요 제곱은 4로 가죠. 그러니까 분모는 루트 5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요 함수값은 7로 갑니다. 그래서 요것은 루트 7로 가게 되고요. 유리화해서 답을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자명한 극한이다. 그러면 자명하지 않은 극한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전혀 다음번에 다루게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함수의 대소관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